네,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대 지수가 뒷심을 발휘했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나흘 연속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장 강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공포를 가지면 안 된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 시장은 중장기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깊거나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는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 발굴이에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인지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승부를 걸어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내일의 단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장 단서 확인해보죠. 코스닥 키 맞추기 본격화 물음표인데. 그렇죠. 저도 물음표를 쳤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자신을 갖기에는 조금 워낙에 기존 주도주들이 워낙에 강해서요. 오늘 금융주들이 그동안 상승세를 멈추고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종목들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끼리 치고받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코스닥이 1.6%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전개가 되는 모습이죠. 그동안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이격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반등세가 전개가 되면서 자, 과연 시장의 수급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언급드렸듯이 기존의 주도주는 여전히 금융주들이고 또 거기다 조방원이라는 종목들이 오늘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주도주 내에서도 종목들의 순환 랠리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다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기업의 펀더멘탈과 성장성,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으로의 수급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조방원 같은 종목들의 반등세가 전개됐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 후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금융주들은 상승 탄력이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겠고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조방원과 그리고 금융주들도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쉬어가는 와중에 시장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종목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제약주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주가가 못 가더라도 탄탄 하방 경제 보이고 있죠. 여기다가 반도체가 오늘 강했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제약주들도 상당히 선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엔터라든가 바이오제약주들의 흐름도 괜찮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 매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높게 갖는 게 좋겠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지금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가들이고 검정색 선이 금융 투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인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형태겠죠. 매도가 나오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가 났습니다만 다시 약간 들어오는 모습이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도는 진정됐고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죠. 반면에 금융 투자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에 제약을 가는 상태.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는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종목 장세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 시장의 반격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반격, 코스닥의 상승세가 앞으로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가져오신 두 가지 종목도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일지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매니저님 포트폴리오를 리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케어잔이 첫 번째 종목인데 지난 5월에 엄청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결국에 좋은 종목은 그 재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가라는 것 때문에 주식을 털어버린 그런 우를 범하게 됐죠. 결국에 이 종목도 결국엔 이렇게 출렁거리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순식간에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일단 45,000원 선을 목표가 달성을 했고 그 이상까지 가는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겠죠. 바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체중을 감소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 멕시코에 대규모로 수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겠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체중 감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피하 주사를 맞아서 체중을 감량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만 이런 경구용을 가지고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흐름이겠고요. 단순히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과 체중을 감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아서 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가치는 상당히 저는 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하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강세가 전개됐습니다만 저는 이 회사의 성장 가치들을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완만하고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말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운봉 나왔죠. 내일도 뭐 장중에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저는 뭐 부담 없는 선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된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수 전략을 단행을 해도 무리가 안 종목이니까 케어젠 여전히 중장기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최근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이제는 좀 수익을 실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챙겨주셨고요. 신규 매집도 가능하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더즌인데 지난 10일에 장대 양봉을 세우고 최근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일단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뭐 더즌 을 가지고 온 이유는 분명히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은근하게 지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종목이 대장주인데 그 종목의 낙폭이 커지면서 그 주변주들도 같이 밀려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스테이블 도입과 관련해서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끈 거로 보여집니다만 언급드렸듯이 미국의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8월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더 많이 뒤처지게 되면 그만큼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좀 더 빠르게 서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출렁거림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중기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기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좋겠고 현재 이 종목의 주가도 충분하게 저는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 N자 상승 패턴과 직전 고점 돌파 후에 직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등기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매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현재 구간부터 내일부터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의 반등 시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중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즈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발견 종목 삼성전자가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오늘 호재도 있었죠. 한 3번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바닥에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은근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뭐 기존에 뭐 오늘 조방원 또 강세가 나타났고 금융주들도 강세인데 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 맞죠. 근데 지금 이 금융주하고 또 조방원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하다가 꺾일 때 이게 꺾이는 순간에 순식간에 꺾이거든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부담과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뭐 그쪽 급등주들은 좀 방어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네. 역시 삼성전자를 가져갔던 부분들은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끊기고 이제 선순환의 고리고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이 이제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자, 이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이겠고요.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또 2분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역산 시장 자체는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이 높여졌다는 얘기. 이것도 좀 시장에서 호재가 됐죠. 2분기 실적이 이미 예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만 3분기 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삼성전자의 반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가장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인데 일단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쪽으로의 HBM 납품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쪽으로의 마지막 퀄테스트 통과가 약간은 제가 카운트 단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죠.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에 삼성전자의 반등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시장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는 뭐 많이 올랐던 금융주라든가 조방원들을 무리하게 쫓아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차라리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지는 않을까. 시간적인 여유가 크고 또 자금 여력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 지금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긴 시간 동안에 대바닥을 찍었고요. 또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 박스권 돌파라고 또 눌림을 주고 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까지는 하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가는 종목은 아닌 만큼 점진적으로 중기적인 반등에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매집을 해놓고 기다려볼 만한 가능성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로 전환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라는 마지막 활용점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는 5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금 전에 CPI가 발표가 돼서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연율로는 2.7% 오른 걸로 나타나면서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왔죠. 0.2%포인트 오른 연 2.9%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영향이 이제는 드러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서 함께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에서 나와서 네. 왠지 두 번째 종목은 코스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덱스 코스닥 154버리지를 레버리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이 ETF를 가져와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코스닥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많이 형성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올랐고 또 바이오제약도 올랐고 또 2차전지는 바닥권에서 탄탄 하방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들 섹터가 아직은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이오제약주가 다 올라가고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아니고 네. 종목별로 선별적인 반등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종목 하나하나를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 장세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ETF를 따라가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여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을 때 절대 상승률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그만큼 종목들의 상승장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놓고 평균 이상의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코스닥 레버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격도가 워낙에 과도한 상태고요. 네. 오늘 1.6%라는 비교적 강력한 반등세가 나타났고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항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의 이제 방향성,
기울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엔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늦게 움직였다가 빨리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언급드렸듯이 바이오제약 그리고 반도체 등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 레이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이 있을 것이고 네. 바이오제약주들의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것도 괜찮을 거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반등이 났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앞서 내일장 단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코스닥 내에서는 이 주도주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ETF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자, 가격 전략을 일단 주가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부담 없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더라도 현재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횡보세를 기록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반이평선 200일평선 돌파 후에 횡보세를 보면서 밀집대 상단을 뚫고 작은 N자 상승 패턴이 진행되고 있죠. 네. 전형적인 단기 상승 패턴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중기관점에서도 바닥을 찍고서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원형 상승 패턴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늦게 움직이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측면을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현재 위치는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88,88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밀릴 때는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무료 방송 네.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나요? 자,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조정이 좀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그 메인, 그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와 전략적인 부분들과 그 메인 종목군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으니까 오늘 무료방송 꼭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들 종목군들과 언급드렸듯이 반도체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군들까지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 무료방송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MBN골드 한규소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 가실 수가 있겠고 오늘 녹화방송 올려놨으니까 꼭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밴드의 한규수 매니저님 꼭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